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는 시간, 첨단 IT 기술과 가상화폐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스마트한 경제. 오늘은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 있었던 또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이죠.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가상자산 퓨리에버 코인이 관련이 있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지난번 스마트한 경제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네. 관련됐던 가상자산이 이제 퓨리에버 코인인데 이 시세 조작 세력이 이 납치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서 좀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까지 생기다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업계에서는 원래 계속해서 이전부터 막 논쟁이 계속되었던 주제인데, 네. 이번에 그 강남 납치 살인 사건 그 건으로 이제 이슈가 좀 점화되면서 이제 업계뿐만 아니라 제도권 차원에서 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본격화되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작년에 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네.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나홀로 상장된 가상자산 국내 프로젝트들의 비율이 전체 이제 가상자산 중에서 61%에 달한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나홀로 상장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코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해외에는 상장돼 있지 않은데 국내에만 이제 상장돼 있어서 이 시세 조정을 하기가 쉽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에 배경이 돼 있는 코인으로 퓨리에버 코인이 지목이 됐는데 이게 국내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돼 있는 나홀로 상장 코인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상장 심사 기준을 좀 더 높이고 해외 프로젝트와의 어떤 자격 평가 심사 기준을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문제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퓨리에버 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국내에 많은 거예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 나홀로 상장된 그 가상자산의 개수가 39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나홀로 상장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 아까 뭐 시세 조작 같은 게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직도 좀 이게 불안한 측면이 많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전부터 그래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 주요 거래소에서 이 나홀로 상장 코인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 나홀로 상장 코인에 대한 그 상장 폐지 절차를 좀 거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 개수가 많이 남아 있는 편이라서 좀 더 이제 정리 작업이 신속하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군요. 그래서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이 누누TV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누누TV. 여기가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뭐 신작 콘텐츠가 이제 공개가 되면 바로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서 문제가 됐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더글로리라던가 뭐 길복순이라던가 이런 콘텐츠 신작 공개하자마자 또 여기서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서 많은 좀 비판 여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이트가 정부가 뭐 차단도 했고요. 경찰이 수사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니까 얼마 전에 서비스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며칠 네. 되지 않아서 서비스 재개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죠. 이 누누TV가 폐쇄를 선언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서비스를 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그런 소문이 돌았었고, 그리고 이 소식이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최근 또 이제 밝혀진 소식에 따르면 이제 재오픈 계획은 사실 무근이다. 라는 이제 소식이 이제 좀 최신 소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출처는 이 누누TV가 운영하는 기존 누누TV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요. 그 네. 채널 공지로 이 서비스 종료 선언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 누누TV하고 관련한 사칭 텔레그램 채널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재오픈 얘기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재오픈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데이터도 지금 다 삭제한 상태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은 그 재오픈 계획이 소문이었다, 루머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누TV 서비스 재개는 사실이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불법 스트리밍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저작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점점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은 콘텐츠를 즐겨보고 이거는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불법 스트리밍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제 해외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틱톡 퇴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틱톡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이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의혹과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앱이 스파이 역할을 한다. 뭐 중국 정부가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법안 내용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틱톡을 미국 내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이 틱톡 퇴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의 모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이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창업자가 이제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퇴출 운동이 격화된 건데요. 예. 이런 가운데 미국 몬태나주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주의회에서.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통과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사실상 이제 통과인 게 하원하고 상원에서 전부 다 이제 승인이 난 거고요. 아, 몬태나주에서는요. 상원 다 승인 났네요. 네, 승인이 났고 이제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만 하면은 법안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은 내년 1월부터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주지사가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이 이제 시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네. 현재까지는, 몬태나주를 비롯해서 유타주나 메릴랜드주 이런 데서, 주 정부기기 차원에서는 틱톡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몬태나주가 왜 최초냐라고 하면은, 주정부 기기 차원뿐만이 아니라 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틱톡 다운로드를 다 금지시키는 이 법안이 이번에 몬태나주에서 처음 금지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에서 이제 틱톡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할 수가 없게 조치를 했는데도 누군가가 이 몬태나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 틱톡을 다운로드했다. 그러면은 애플이나 구글에서 하루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사용자한테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틱톡이 미국에서 상당한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앱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완전히 퇴출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좀 의문도 있긴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고 하고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그 규제 논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나 봐요, 기자님.
네, 최근에 계속 그 미국 가상자산 규제 흐름에 대한 논쟁이 그 미국 기관 차원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미국이 아무래도 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어떻게 규제 정책이 가상자산 규제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좀 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이 논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이제 가상자산 증권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제 비트렉스 같은 주요 이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소를 했는데요. 이 제소 내용을 보면은 증권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는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이런 뉴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나 아니면은 미국 그 정부기관 내에서도 친 가상자산 쪽에 해당하는 그 인사들이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연일 비판하면서 이 논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논쟁이 지금 뭐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였습니다.